자,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발달 이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됩니다. 뒤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는데, 여기에서는 주의의 도움을 강조한 것이죠. 이 주의의 도움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적인 영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회문화적 영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아동의 인지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GPD가 나왔었잖아요.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다. 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 하는데,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해요.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간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거리를 우리는 GPD, 근접 발달 영역이다. 근접 발달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근접 발달 영역 안에서 아동의 학습이 나타난다. 아동의 학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발달은 이 정도 우선 보시죠.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제 피아제 이후의 인지발달을 좀 보면 이제 실력 따지기 내용 봐주세요. 샤이에가 나옵니다. 리겔이 나오고요. 아를린이 나오고 집단 사고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샤이의 성인 인지 발달, 이거는 우리 시험에 거의 많이 등장하지 않고요. 리겔은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리겔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아를린도 여러분들 별표 하나 치시고요. 집단 사고도 시험에 최근에 출제가 된 겁니다. 자, 피아제 이후의 인지 발달 들어갑니다. 자, 피아제 이후의 인지발달, 거기 샤이의 인지발달, 성인 인지발달 5단계가 나왔는데, 피아제 인지발달은 지식획득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식획득이 완성되는 청년기까지만 설명이 됐다. 자, 샤이에는 성인기는 청년기와 구별되는 지식사용 능력이 발달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 인지발달 5단계라고 그래요. 샤이의 성인 인지 발달 5단계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지식 획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까지가 바로 지식 획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 획득 단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두 번째 성취 단계가 있습니다. 자, 성취 단계를 보면 직업 선택, 가정의 설계, 생애의 중요 의미 찾는 실제적 문제 해결하고요. 관련된 맥락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고 독자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인 전기라고 하는데 그냥 그 회색 바탕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 단계라고 합니다. 자, 책임 단계는 배우자, 자녀, 동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과업에 관여하고 의사결정합니다. 자신의 사고 판단, 의사결정에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단계입니다. 자, 실행 단계는 기관장이나 지도자가 지적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관이나 사회가 발전 또는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보다 복잡한 조직의 위계와 책임을 갖는 문제 해결이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재통합입니다. 자, 재통합은 사회적 책임이 감소되죠. 노년기잖아요. 사회적 책임의 감소, 개인적 흥미, 가치에 적합한 문제 및 과제의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재통합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5단계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피아제가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전,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우리가 지식 획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취에서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실제 문제 해결, 직업 선택, 가정 설계 이런 거잖아요. 네, 직업 선택이나 가정 설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제 성취 단계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말 그대로 책임 단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실행 단계는 보다 복잡한, 이것보다 복잡한 조직 위계, 그 다음에 책임을 갖는 문제 해결, 책임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실행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년기에 해당되는 이것은 사회적 책임의 감소, 재통합이 됩니다. 사회적 책임의 감소.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리해드린 이유는 우리 시험에서 사지선다로 이게 짝짓기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앞에 있는 글자를 외우세요. 지, 성, 책, 실, 통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지성, 책, 실, 통. 지성, 책, 실, 통, 샤이에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정리가 됐고요. 자, 두 번째 리겔이 나옵니다. 자, 리겔은 변증법적 추론 모형이라고 그래요. 자, 리겔은 변증법적 추론 모형인데 여기서 좀 중심 단어를 써보면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해서 인지 발달이 완성된다는 피아제 주장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성인기 특유의 특징 사고인 변증법적 추론을 주창했어요. 변증법적 추론이 성인기 특유의 사고다. 성인기 특유의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자, 피아제의 리겔의 어떤 차이점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변증법적 추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모순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다양한 상황과 대상물, 사람에 내재하는 모순을 인식하고 사람이 속한 종교와 관점의 문제와 한계점을 인식하고 모순을 깨달을 줄 아는 사고가 바로 변증법적 추론입니다. 자, 그러면 변증법적 추론이란 게 무엇이냐? 무엇에 대한 모순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모순을 인식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바로 변증법적 추론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모순이란 단어 알아놓으시고, 자, 피아제와 리겔의 비교. 피아제는 개인과 문제 상황 간의 안정된 균형을 지향하는 인지구조 발달을 전제로 했는데 리겔은 문제 상황과 그 해결 양상이 내포하고 있는 불완전성이나 애매성. 이 모순이 바로 뭐겠어요? 불완전성이나 애매성이거든요. 불완전성이나 애매성, 애매모호함,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는 능력이 변증법적 추론이니까요. 자, 됐습니다. 3번, 리겔은 갈등과 변화를 발달의 본질로 삼습니다. 갈등, 동그라미. 리겔의 변증법적 추론은 형식적 조작기 이후에 독립적인 성인기 인지 발달이 아니라 피아제가 관가한 인지 발달의 다른 측면을 부각시켜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기 이후에 성인기 인지 발달을 따로 말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인지 발달의 다른 측면, 인지의 다른 측면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피아제는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밑에 두 번째 개인과 문제 상황, 그래서 개인과 환경 간의 안정된 균형을 지향했어요. 개인과 환경 간의 안정된 균형을 지향했던 것이 그게 바로 피아제라면 이 리겔은 변증법적 추론이란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인기 특유의 사고가 있다. 자, 개인과 환경 간의 안정된 균형보다는 어떠한 모순이 있을 때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
어떠한 것에 대한 불완전성이나 애매모호함을 이해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이 성인기의 인지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리겔입니다.